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른의 이사회는 2025년까지 선수들의 연봉을 최대 20%까지 삭감하기로 결정하고 막스 에벨에게 통보했습니다. 또한 신규 계약은 주로 선수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문제는 매각 후보로 거론되는 조슈아 키미히, 레온 고레츠카, 그나브리가 현재 바이에른을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구단에게 밝혔다는 점입니다. 세 선수 모두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어도 프리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 바이에른과 빈센트 콤파니는 떠날 수 있는 모든 선수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남아있으면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길 원합니다. 비록 어떤 선수도 관중석으로 보내지는 않겠지만 경기 출전 시간을 얻지 못하더라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총 시장 가치가 1억 2천만 유로에 달하는 이 세 선수를 매각하지 못한다면 올여름 이적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올여름 마인츠를 떠나는 오른쪽 윙어 브라잔 그루다는 레버쿠젠, 뉴캐슬, 에스턴 빌라의 관심에도 FC 바이에른으로 이적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이미 그루다의 에이전트와 초기 접촉을 한 상태입니다. 그루다의 계약은 2026년까지이며 마인츠는 5천만 유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저에게는 경기를 많이 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딘가로 이적해서 경기에 나서지 않는다면 저를 망칠 수 있어요. 돈은 결국 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많이 뛰고 계속 발전하는 것이죠. 그루다는 바이에른에서 뛸 수 있다고 믿냐라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바이에른은 주앙 파리냐와 개인적인 조건으로 선수와 계약을 맺은 만큼 이적을 강력히 원하고 있어 다른 클럽의 관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 제안이 거절된 후 플럼과 이적료 합의를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의 당초 계획은 센터백 포지션에 다요트 우파메카노를 매물로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빈센트 콤파니의 요청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우파메카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티스 데리흐트는 적절한 제안이 있을 경우 팀을 떠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간 1,600만 유로로 추정되는 데리흐트 선수는 고액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데리흐트는 시장도 있습니다. 데리흐트를 매각하면 다른 이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임금의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2027년까지 계약되어 있는 데리흐트가 남든다고 해도 바이에른은 높은 연봉을 삭감하기를 원합니다. 리버풀은 계약이 만료된 후 이미 조엘 마팁과 결별했으며 이로 인해 수비의 중심에 수비수가 부족해졌습니다. 다재다능한 풀백으로 부활한 조 고메즈가 센터백으로 활약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주전 센터백이 3명밖에 없기 때문에 리버풀은 보강이 필요합니다. 데리흐트는 연봉을 감당할 수 있는 클럽에만 연결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국가대표팀 동료인 반 다이크와 함께 하기 위해 안필드로 이적할 것이라는 링크가 있었습니다. 리버풀은 데리흐트가 유벤투스로 이적하기 전인 2019년 아약스를 떠났을 때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기 위해 이탈리아를 떠날 때 다시 연결됐었습니다. 지난 2월 아스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이번 여름에도 데리흐트가 여전히 리버풀의 우선순위 선수입니다. 리버풀이 데리흐트를 영입할 경우 최소 8천만 달러를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데리흐트는 버질 반 다이크를 장기적으로 대체할 완벽한 선수가 될 수 있지만 그만한 몸값의 선수를 영입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 반 다이크는 32세의 나이에 리버풀 유니폼을 입고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리버풀이 장기적인 교체를 고려하고 있지만 반 다이크와 코나테의 뒤를 이어 첫 2시즌 동안 백업이 될 수 있는 데리흐트에게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리버풀이 이전에 티아고와 사디오 마네를 영입했던 것처럼 상당히 저렴한 가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이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버풀은 수비수에게 약 3천만에서 4천만 달러를 지출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바이에른에선 조나단 타가 데리흐트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빌트는 바이에른과 조나단 타가 여름 이적에 대해 구두로 합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선수는 2025년 이후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며 레버쿠젠에 뮌헨으로 이적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바이에른은 약 2천만 유로를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작년 여름 바이아웃 1,800만 유로였던 타를 레버쿠젠은 현재 그 2배를 원하고 바이에른은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타는 월요일에 공개된 대로 2029년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타는 현재 에벨과 콤파니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아직 구단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노 기자는 조나단 타가 만약 바이엘 레버쿠젠을 떠난다면 프리미어리그 클럽들보다 FC 바이에른이 다음 행선지로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28살의 나이에 조나단 타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섣불리 총을 쏘는 젊은 행운의 군인이 아닙니다. 이미 자신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충분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바이에른으로 이적한다면 2026년 월드컵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에른 선수라면 비슷한 수준의 국내외 다른 독일 선수들보다 대표팀에 합류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센터백과 레프트백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코릴은 바이에른의 영입 리스트에 있고 바이에른은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초기 논의가 있었습니다. 빈센트 콤파니 감독도 코릴의 열렬한 팬입니다. 하지만 바이에른은 조나단 타의 이적을 마무리하기 위해 레버쿠젠과 먼저 합의에 도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코릴은 첼시와 장기 계약을 맺었지만 여전히 바이에른의 위시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는 며칠이 아니라 몇 주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확실히 타겟입니다. 그는 왼발잡이인데 바이에른에는 센터백 중에 왼발잡이가 없습니다. 에릭 다이어, 김민재, 우파메카노, 데리흐트 모두 오른발잡이입니다. 타와 계약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이 계약이 실패할 경우 코릴이 가장 유력한 대안입니다. 바이에른이 데리흐트를 매물로 내놓을 수 있는 만큼 타에 이어 코릴과도 계약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노 기자에 의하면 첼시는 코릴을 매각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 선수는 첼시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이자 첼시의 미래를 위한 핵심 선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빈센트 콤파니는 선수단 계획 회담에서 알폰소 데이비스를 2020년 세계 정상급 기량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구단주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콤파니는 데이비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디렉터 에벨과 데이비스의 에이전트인 닉 후세와의 만남 이후 모든 것이 빠른 합의로 향하는 듯했지만 후세는 목요일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미넨을 떠났습니다. 빌트에 따르면 데이비스 선수의 요구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연간 1,600만 유로와 고액의 계약금을 원했습니다. 에벨은 후세에게 구단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와 그의 에이전트가 요구사항을 낮추지 않으면 계약은 무산될 것입니다. 렌의 레프트백 아드리앙 트루퍼트는 바이에른의 영입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밀란도 테오 에르난데스의 대체 선수로 트루퍼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여러 클럽 또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에겐 데이비스와 협상이 결렬되면 테오 에르난데스가 첫 번째 타겟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